여러분, 파업의 지금 역설 들리는 시대의 이 소리 새로운 기대. 무엇으로 들리시나요?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지만 울산 새로운 공장을 노동의 장을 가득 열어요. 채운 노조의 우렁찬 구호 소리. 파업의 역설 시대의 새로운 아니면 기대. 머리띠를 기술이 두르고 일자리를 임금 대체하지만 인상을 새로운 외치는 노동의 장을 수만 열어요. 명의 함성인가요? 아마 파업의 역설 대다수의 시대의 국민은 새로운 늘 기대. 보던 그 기술이 풍경. 일자리를 매년 대체하지만 반복되는 새로운 노동의 장을 열어요. 현대차의 연례 행사쯤으로 생각하실 파업의 겁니다. 역설 시대의 새로운 기대.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소음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금소금의 정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수뇌부의 회의실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과거에는 노조가 멈추면 회사가 망한다는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제발 라인만은 돌려달라고 호소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정의선 회장과 핵심 경영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다급함은커녕 묘한 여유마저 느껴집니다. 오히려 노조가 파업의 깃발을 높이 올릴수록 그들의 입가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현대차 내부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2026년 현재 가장 은밀하고도 잔혹한 시나리오입니다. 계속 파업하십시오. 당신들이 멈추면 멈출수록 우리의 시간표는 더 빨라질 뿐이니까요. 이 한마디가 상징하는 공포의 실체, 지금부터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파업 현장은 어쩌면 거대한 연극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무대 앞에서는 인간들이 소리 높여 권리를 외치고 있지만 무대 뒤편 미국 조지아주의 광활한 대지와 싱가포르의 최첨단 빌딩 안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육 대신 모터와 유압으로 움직이는 지치지도 않고 파업도 모르는 새로운 주인공들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경제의 JIN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현대자동차의 파업 속에 숨겨진 거대한 반전입니다. 단순히 노사 갈등으로만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깔린 기술의 진보와 자본의 논리가 너무나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왜 현대차는 예전처럼 노조에게 매달리지 않을까? 왜 정의선 회장은 로봇에 자신의 전 재산과 그룹의 사활을 걸었는가?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와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신문 기사 한 줄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현대차의 10년짜리 마스터 플랜과 그 속에 담긴 소름 돋는 경제적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내 자산과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계를 잠시만 2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24년까지만 해도 현대차 노조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강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멈추면 한국 경제의 혈관이 막힌다는 것이 상식이었죠.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강력했던 협상 카드는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난 영수증 신세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마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울산 공장의 라인이 멈춰서는 그 순간 지구 반대편 미국 조지아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풀가동에 들어갑니다. 그곳엔 인간 근로자의 빈자리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후예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노조가 울산에서 투쟁가를 부르는 동안 로봇들은 단 1초의 휴식도 없이 전기차를 쏟아냅니다. 사측 입장에선 울산이 쉬어도 조지아가 돌아가니 예전처럼 발을 동동 두를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파업을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도입을 위한 레드카펫으로 역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회사가 평상시에 로봇을 대거 들여오겠다고 하면 노조는 당연히 결사 반대하겠죠.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노조가 스스로 라인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주주들과 여론 앞에서 당당하게 명분을 얻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일을 안 해서 차를 못 만드니 어쩔 수 없이 로봇을 투입하겠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로봇 투입의 정당성은 강화됩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넘겨주는 급행열차 티켓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역설입니까? 현대차 경영진이 책상 밑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유,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현대차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많은 전문가가 2021년을 그 기점으로 봅니다. 바로 정의선 회장이 로봇 전문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던 그의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자동차 회사가 춤추고 덤블링하는 로봇 만드는 회사에 1조 원이나 쏟아붓는 거지라고 말이죠.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구글도 포기하고 소프트뱅크도 손을 뗀 소위 말하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인수 후에도 몇 년간 누적 적자만 조 단위에 달했죠. 일반적인 경영자라면 화병이 나서 쓰러졌을 숫자입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계산기는 우리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1조 원은 적자가 아니라 미래의 노동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입장료였습니다. 2019년에 그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현대차 미래 실적의 20%는 로봇에서 나올 것이다. 현대차 매출이 160조 원을 넘나드니 20%면 무려 32조 원입니다. 단 1조 원짜리 시장을 먹기 위해 1조 원 정도의 수업료는 오히려 싸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2026년 현재 그 선택은 신의 한 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춤추던 로봇 스팟은 이제 방사능 오염 구역이나 고열의 제철소를 누비는 필수 장비가 됐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산업 현장에 수만 대가 깔렸죠. 물류 로봇 스트레칭은 어떻습니까? 시간당 수백 개의 성자를 나르며 허리 디스크 걱정 없이 24시간을 일합니다. 페덱스와 DHL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줄을 서서 이 로봇을 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역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상용화입니다. 연구실 구석에 있던 아틀라스가 이제 현대차 생산 라인에 정규직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겁니다. 연간 수만 대 규모의 로봇 전용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서 로봇의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성능은 인간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때 썼던 치킨 게임 전략을 이제 현대차가 로봇 시장에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잔혹한 숫자가 있습니다. 기업은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수익으로만 움직이는 집단이죠. 지금 현대차 재무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을 훔쳐볼까요? 거기엔 인간 대 로봇이라는 아주 냉정한 비교표가 적혀 있습니다. 소위 킹산직이라 불리는 현대차 생산직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원을 가볍게 넘어섰죠. 여기에 각종 복리후생, 식대, 자녀 학자금, 통근버스 운영비까지 합치면 회사 입장에서 사람 한 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이 비용은 매년 노조와의 협상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는 확정적 비용입니다. 반면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은 대당 약 9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초기 구입비가 사람 한 명의 연봉보다 저렴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로봇은 한 번 사면 최소 10년을 씁니다. 감가상각을 따지면 연간 유지비는 전기료와 수리비를 포함해도 2천만 원 남짓입니다. 사람 한 명 쓸 돈으로 로봇 78대를 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이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숫자로 보이지 않는 리스크 비용의 제거입니다. 로봇은 다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사장님이 법정에 서거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감옥에 갈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로봇은 밤새워 일해도 야간 수당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근 수당도 명절 상여금도 퇴직 후 챙겨줘야 할 묵직한 퇴직금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물러나라며 머리띠를 매지도 않고 라인을 멈춰 세우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입력된 코드대로 묵묵히 볼트를 조일 뿐입니다. 실제로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생산 라인의 로봇 도입률이 10% 올라갈 때마다 영업 이익률은 3%포인트 이상 개선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제자리 걸음이어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니 이익은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 10% 인상을 외치면 회사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 돈이면 로봇 라인 하나 더 깔고 말지라는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로봇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증빙 서류가 될 뿐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아주 독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육이 필요 없는 공장, 불을 켜지 않아도 돌아가는 다크 팩토리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와 법이 경제에 미치는 기막힌 아이러니를 하나 더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이야기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이 법의 취지는 분명 약자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법이 오히려 기업들의 로봇 사랑에 기름을 붓는 촉매제가 된 겁니다. 자본은 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리하죠. 법적으로 사람을 해고하기 어렵고 파업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기업들은 그럼 사람을 안 쓰면 되잖아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신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공장을 로봇으로 도배했죠. 사장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사람 뽑았다가 나중에 노조 생기고 파업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합니다. 차라리 이자 내고 기계 쓰는 게 속 편합니다. 법이 무서워서 사람을 못 뽑는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이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는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노동법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로봇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지난 2년간 국내 로봇 기업들의 매출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그 수요의 대부분은 노모 리스크에 시달리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의 사례는 더 상징적입니다. 로봇계 스팟을 현장에 투입하려 하자 노조는 노동자 감시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위험한 곳에 사람 대신 로봇을 보내 안전을 지키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칼날 앞에서 로봇 도입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한 방탄조끼가 됐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사장이 감옥에 가지만 로봇이 고장나면 수리하면 그만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정의선 회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진짜 그림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가 로봇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단순히 인건비 몇 푼 아끼고 파업 막으려는 차원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엔 현대차 그룹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금융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문제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치명적인 숙제가 하나 있죠. 바로 순환 출자 고리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로 이어지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해주지만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끊임없이 투명하지 않다는 공격을 받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룹을 온전히 장악하고 경영권을 안정시키려면 이 고리를 끊고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사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데 필요한 현금만 출자가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도 생돈 7조 원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스터키가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자신의 사재 수천억 원을 털어 지분 20%를 개인 명의로 챙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로봇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승계 자금 마련 전략입니다. 만약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매출이 폭발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감안할 때 기업 가치는 최소 30조 원에서 50조 원까지도 거론됩니다. 기업 가치가 30조 원만 돼도 정의선 회장이 가진 20% 지분의 가치는 6조 원이 됩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6조 원을 만드는 기적,
수십 배의 수익률입니다. 이 6조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순환 출자, 고리를 완벽하게 끊고 그룹의 왕자에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상속세를 내고도 남는 돈이죠. 즉 정 회장에게 로봇은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경영권을 완성하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로봇 사업을 미친 듯이 키워야만 합니다. 공장에 로봇을 깔아주는 것도, 계열사들이 로봇을 사주는 것도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매출을 올려 성장 대박을 터뜨리기 위한 내부 지원의 성격이 짙습니다. 노조가 밖에서 파업을 하든 말든 회장은 이미 7조 원짜리 큰 그림을 그리며 다음 수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4년 뒤 2030년의 풍경을 한번 미리 들여다볼까요? 현대차의 내부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은 완전 자동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첫 번째 변화는 파운드리형 로봇 생산의 시대입니다.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듯 현대차는 전 세계의 로봇 설계도를 가져와 대신 찍어내주는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앤 로봇 제조 플랫폼으로 변신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인력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용접공이 아닙니다. 로봇의 코드를 수정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수의 엘리트 엔지니어 뿐입니다. 두 번째는 잔혹한 구조 조정의 현실화입니다. 지금은 정년 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으로 버티고 있지만 2030년쯤 되면 로봇의 가성비가 사람을 압도적으로 추월합니다. 그때가 되면 기업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희망퇴직이나 직무전환이라는 부드러운 이름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설 겁니다. 용접하던 분에게 코딩을 배워서 로봇을 관리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숙련공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재교육의 실패는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는 세상입니다. 로봇을 소유한 자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긴 자 사이의 격차죠. 로봇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노동자의 월급이 아니라 주식을 가진 자본가들의 배당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 소식 뒤에 감춰진 거대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노조가 투쟁을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는 그 순간 정의선 회장은 조용히 나스닥 상장 보고서를 검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장 한 구석에서는 아틀라스 로봇이 지치지 않는 모터 소리를 내며 인간의 자리를 지워 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차라는 거대한 고래가 일으킨 물결은 곧 여러분의 삶이라는 해안가를 덮칠 것입니다. 계속 파업하세요 라는 경영진의 속삭임은 비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자들에게 보내는 시대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노조를 욕하거나 기업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나의 대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내 업무가 매뉴얼화될 수 있는지 반복적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자리는 100% 로봇이나 AI에게 넘어갑니다. 이제는 노동소득에만 목을 매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본의 편에 서야 합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사들인다면 여러분은 로봇을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노동자로 경쟁하지 말고 자본가로 올라타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로봇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개척해야 합니다. 로봇은 볼트를 조이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이나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의적 기획은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다루는 기술, 즉 로봇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역량을 기르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사회의 시스템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로봇의 논의나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될 때 그것을 단순한 정치적 이슈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자리를 잃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자본가들에게 던지는 최후의 청구서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오늘 울산 공장의 파업 현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봇과 경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봇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자만이 다가올 2030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거센 파도를 타고 넘어설 것인지 아니면 파도 아래로 가라앉을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서늘한 진실이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대차의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인류 노동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IN 경제는 항상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미래 준비를 응원합니다.